뭐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댁들이 만든 문제니까 이제 댁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나간 방송 가운데서 이 보시죠. 4시간 신경외과 빅5의 여러분들 전임의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4시간 여러분들 신경외과 수술을 했는데 인당 여러분들 인건비가 얼마 책정됐다는 겁니까? 7,900원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술 수가를 참여했던 사람 수를 나눠보니까 7,900원 나왔다는 겁니다. 1인당. 필수 의료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제도를 딴히 아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제도를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호려 가지고 그냥 의사수를 늘려 가지고 그냥 가격을 더 깎아. 북한도 징글징글하지만 남한도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수재였겠죠. 지금 빅5의 전임의 이름 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상 있는 환자를 4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금액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7,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5의 전임의가 내가 뭘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10번을 더 확인해 보니까 79만 원을 잘못 본 건가 해서 10번을 더 보니까 인당 인건비가 4시간 여러분 신경외과 수술을 했는데 7,900원으로 여러분들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박민수 차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잔뼈가 굵었으니까. 너무나 부정의한 나라가 돼버린 것. 물론 2020년 4.15 총선 여러분 하고 4년간 나는 완전히 이 나라에 대해서 뭡니까 그냥 손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 부도덕하고 이 부정직하고 이 불의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번 의료사 때에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참고로 아들 딸 중에 여러분들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가닥 해가지고 공박사 집안의 이름 뭡니까 아들 딸이 의사 모양이다. 그런 뭐죠.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보면 다 나온 겁니다. 선거 때 대한민국의 식자청과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수준인가 나라를 어디로 끌어갈 건지가 다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확인 사살한 게 뭡니까 의료사태인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4시간 여러분들 뇌수술을 했는데 인당 인건비가 7,900원이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들 앞으로 필수 의료를 하겠습니까? 전공의들 잘 된 거고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다 정신 차려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유학을 할 때 그 이제 병원 학교 병원을 가게 되면 기억이 나네요. 키가 자그만한 분인데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런 대학들이 이제 그런 간이 병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네. 왜? 워낙 여러분들 그분이 제가 그 당시는 지금은 다 치료가 됐는데 이 저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실험용 약을 많이 먹었죠. 약품사에 실험하는 약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글 보고 참 내 이야기처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대로 운영하냐. 그래도 사람들이 살 만큼은 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고쳐야지. 여기다 가격을 더 후려쳐 이제는 뭡니까 790원을 주려고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명이 여러분들 4시간 뇌수술하고 인당 인건비가 7,900원씩 떨어진 겁니다.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열광하는 여러분 대중들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박수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대책이 없는 거죠. 7,900원 받고 밤새워 번 돈은 소송 비용으로 다 나가고 바보 아니면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9월에 의대생이 돌아와요. 이주호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 그래도 내년 2월에는 돌아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저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공 박사님, 저는 의료 현장을 40년 넘게 봐온 사람입니다. 엘리님입니다. 돈을 잘 번다는 의사, 특수한 몇몇 진료과이고 제가 아는 개원이들은 대부분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 3,00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로 나오면은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재벌급 2차 병원만 호황일 겁니다.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속이 답답하고 의대생 부모들 속이 문들어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대생 부모님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답니다. 한 분께서 아들 딸이 다 의과대학생 본과인데 그동안 가끔 앞으로 의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모도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느끼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생기면서 상황을 알게 되고 아차 내가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다 왜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애들을 밀어붙였나는 그런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남긴 것을 봤거든요. 이런 이야기 또 하더라도 뭐 믿지도 않고 왜 의사들도 두둔하는 이야기만 방송에 자꾸 내보냈냐고 이렇게 또 불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안목이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뭐 이야기가 사람은 다 책임지는 거니까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생아 수가 20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모르는데 의사, 간호사, 한의사 무슨 물리치료사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1년에 2만 명인데 그럼 간단한 산수로 따지게 되면 20만 신생아가 나온더라도 20만 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0명이 한 명이 여러분들 10명 신생아가 10% 정도죠. 20만 명이 여러분들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10명꼴로 한 명이 여러분들 의사 집단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가를 정상화해 가지고 지금 지나치게 비필수가 여러분들 몰려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서 필수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 좀 줄이고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뭐죠?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전공의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쉬지 못하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후려쳐서 국민들에게 값싸게 싸게 하려고 그 박봉을 주고 고용하는 전공의조차도 충분히 고용을 못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전공의들이 일 많고 힘들다고 하니까 잘 됐네. 너네 그렇게 힘들다는데 의대생 많이 뽑겠다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척인 법조인에게 물어보니까 의료사고에서 웬만한 의사들은 적정 비용에 한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소송을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말도 안 되는 보상 금액을 요구하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액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상하고 보상하여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아는 법조인은 의사를 쓸 때가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의사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당연히 예측할 만한 부작용에 대해서 마구 소송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피곤하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어쨌든 소송을 거는 사람한테 거의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공 박사가 드디어 알바뇨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전공의들은 여야 정해서 어떻게 나오든 합의문이 어떻든 응급실 상황이 어떻든 이제 떠난 거니까 알바뇨입니다. 이제 다 떠난 겁니다. 사직서도 다 수리됐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알바뇨.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바가 아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의료 갈등을 두고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댓글이 보이는데 참 한심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기고 지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생과 사에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대통령의 박수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사가 없어서 그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세상 떠나는 백성들이 절비한 비기 그리 멀지 않아 닥칠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지막 부분은 너무 이렇게 혼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참 상징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빅5의 전임의를 아들로 두신 분이 여러분들 팀이 돼 가지고 4시간 동안 뇌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니까 인당 인건비가 7,900원 정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절반 정도는 시사 문제 또 절반 문제는 의료 문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왜 유독 뭡니까 그렇게 이미 철이 지난 바닷가 같은 그런 사상에 이런 몰입돼 가지고 그냥 특정 정치인을 그냥 옹호해 가지고 여러분들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을 파악한 좌파적 사고의 뿌리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한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쓴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헌신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동적인 책이고 또 마치 여행하듯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책이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적었던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독서하신 분들은 한번 선택하실 만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씩씩하게 보내시고 또 하루만 여러분들 더 일을 하시면 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되겠네요. 추석 연휴도 여러분 쉬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